앞으로 찾아오지 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75세 정말숙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울부짖는 아들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2달 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아들을 내쳤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 전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하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5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생기자 갑자기 나타난 아들. 과연 이 모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빈손으로 떠나보낸 남편.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 이성민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7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울었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5년간의 긴 투병 끝에 남편은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오랜 투병으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도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외동아들 준현이는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엄마 식당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문상객들한테 잘 인사하시고요. 그래. 가거라. 장사가 바쁜가 보구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하다고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 정산을 받았을 때 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던 대구 외곽의 작은 땅과 예금, 남편의 퇴직금까지 모두 합쳐 정확히 3억 2천만 원. 한 푼도 남김없이 병원비로 사라졌다. 2. 무거운 전화기. 남은 건 월세 45만 원짜리 작은 원룸과 국민연금 55만 원이 전부였다. 월세를 내고 나면 1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처음 일주일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밑반찬으로 버텼다. 두 번째 주부터는 마트에서 가장 싼 라면을 사왔다. 하루 한 끼 라면 하나가 내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 거울을 보니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들어갔다. 준현이에게 전화를 해볼까?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아들은 분명 식당에서 월 2천만 원은 번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하지만 손이 떨렸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구걸이 아니야.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부모가 굶어 죽게 생겼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원래 이랬나?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 하는 통화였다. 그게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말문이 막혔다. 침을 삼키고 용기를 냈다. 아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저희도 힘들어요. 인건비에 임대료에. 솔직히 적자예요. 그래? 그럼 30만 원만. 엄마, 지금 진짜 바빠서요.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손에 쥔 휴대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3. 연락이 끊긴 아들. 조금 있다 전화한다더니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없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다. 참다 못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현아, 엄마다. 전화 좀 받아라. 읽은 표시만 떴다. 답장은 없었다. 카카오톡을 보냈다. 아들아, 엄마 정말 힘들다. 50만 원이 안 되면 20만 원만이라도. 이번에는 읽지도 않았다.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인가? 배 아파 낳고 밤새워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사 미천까지 대준 자식이 이럴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귀하게 키워서 버릇이 없는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다. 준현이는 외동아들이었지만 남편과 나는 절대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다. 예의 범절을 가르쳤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알려줬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부는 퇴직금을 털어 식당 차리는 걸 도와줬다. 5천만 원이었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우리 노후 자금이긴 하지만 준현이가 잘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사는 거니까. 4. 라면으로 버티는 나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밀려왔다. 왜 깨어났을까?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하지만 몸은 살고 싶어 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다. 오전 11시쯤 라면을 끓였다. 하루 한 끼. 가끔은 계란 하나를 넣었다. 10개에 2,000원짜리 계란이었다. 오늘은 호화롭게 먹네. 스스로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어봤지만 눈물이 나왔다. 밤이 되면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물을 마시며 배를 채웠다. 때로는 소금물을 마셨다. 영양실조로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이웃 할머니가 가끔 찾아왔다. 말숙 씨 밥은 먹고 다니시오?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입맛은 너무 좋았다. TV에서 음식 프로그램만 나오면 침이 고였다. 한 달이 더 지나자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졌다. 현기증이 자주 났고 가끔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죽음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면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준현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준현아, 엄마 정말 많이 아프다. 한 번만 얼굴 보자. 제발. 이번에도 읽은 표시만 떴다. 뜻밖의 전화. 2달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대구시청 토지보상과입니다. 정말숙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남편분 이성민님 앞으로 되어 있는 달성군 토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토지요? 그건 병원비로 다.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달성군 5동산 123번지 약 500평 규모의 임야가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초에 남편이 뭔가 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했다. 네,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시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수용을 진행 중인데요. 보상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보상금이요? 얼마나? 감정평가 결과 약 50억 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50억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최종 협의 후 결정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청으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억.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돈이었다. 그때 남편이 산 그 땅이. 40년 전 남편은 회사 동료의 권유로 달성군에 산을 샀다. 당시 500만 원이었다. 나는 반대했다. 산을 사서 뭐해요? 그 돈이면 애 학원비라도 내지.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다. 언젠가는 값이 오를 거야. 준현이 결혼할 때 보탬이 될 거야. 그 후 40년간 그 땅은 잊혀졌다. 세금도 몇만 원 안 나와서 자동이체로 내는 줄도 몰랐다. 6. 마지막 인사. 시청에 가서 서류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남편 이성민 명의의 토지였고 보상금은 정확히 48억 7천만 원이었다. 한 달 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여보, 당신이 40년 전에 사둔 그 땅이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왜 진작 안 말해줬어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다면 좋은 병원이라도 모셔드렸을 텐데.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준현아, 그동안 힘들게 했구나. 앞으로 생활비 때문에 연락하지 않을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 사랑한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후련함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이게 내 아들과의 마지막 연락이 될 것 같았다. 답장은 역시 없었다. 읽은 표시만 떴다. 7. 달라진 아들.
3일 후였다. 똑똑똑.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엄마. 엄마. 나 준현이야. 문 좀 열어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2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문을 두드렸다. 엄마. 알아. 다 알아. 보상금 받는 거. 왜 말 안 했어? 엄마 제발 문 열어봐.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보다. 달성군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똑똑똑.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현이었다. 처음으로 걸려오는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요. 식당 진짜 적자였어요. 엄마 이제 효도할게요. 엄마 50억 다 드릴게요. 엄마 거잖아요.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50억을 다 준다고? 내가 원한 건 50억이 아니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다. 아니 돈도 아니었다. 그냥 엄마 괜찮으세요? 하는 한마디였다. 8. 단 하나의 대답. 문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엄마. 나 며느리랑 손자도 데리고 왔어. 다들 엄마 보고 싶어 해. 며느리? 손자?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며느리는 나를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손자는 태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보여주지도 않았다. 엄마, 우리 이제 효도할게. 좋은 집도 사드릴게.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들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까 말까. 내가 죽어가도 연락 한 번 안 하던 아이가 50억이 생기니까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왔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아니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함이었다.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준현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엄마.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잘 들어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떨리지 않게 단호하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엄마.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준현이야. 엄마 아들이라고. 내 아들은 2달 전에 죽었어. 엄마. 내가 라면으로 하루하루 버틸 때 내가 죽고 싶다고 문자 보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내 엄마가 배고파 죽어가는데 넌 전화 한 통 안 했잖니. 엄마. 그건 50억이 생기니까 갑자기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손자도 데리고 왔구나.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던 손자를. 문 밖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원한 건 50억이 아니었어.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엄마 괜찮으세요? 하는 전화 한 통이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구나. 나는 등을 돌렸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엄마.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방으로 걸어갔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길을 막았다. 9. 혼자 사는 법. 그 후 일주일간 아들은 매일 찾아왔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다. 모두 무시했다. 열흘째 되는 날 아들이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읽지 않고 찢어버렸다. 보상금 48억 7천만 원이 입금됐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었다. 평생 먹고 싶었던 과일들, 좋은 고기, 신선한 채소들을 샀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두 번째로 한 일은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었다.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상했지만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남편 산소에 가는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40년 전에 사둔 그 땅 덕분에 우리 부자 됐어요. 이제 준현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준현이 없어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10.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다. 10억도 안 되는 돈이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집이었다.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다. 평생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다. 말숙 씨 자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외롭지 않았다. 50억은 대부분 정기예금에 넣었다.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10억은 남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여보, 우리 돈으로 좋은 일 하면서 살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을 거예요. 1년 후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멀리서나마 엄마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할까 말까.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어떤 돈도 어떤 사과도 그때 내가 라면으로 하루를 버티며 흘린 눈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상추쌈 해먹어요. 당신 좋아하던 거.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다. 에필로그. 정말숙 할머니는 결국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도 어떤 사과도 굶주림 속에서 흘린 눈물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숙 할머니였다면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나라면 용서했을 것 같다 혹은 나라면 절대 용서 못한다 등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후회 또는 자식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